2024년 부동산 강제경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근저당권 등기가 경매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부동산 경매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보겠습니다.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이제 압류 등기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거는 어, 경매 절차에서 압류 등기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드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이고요. 또 하나는 순수하게 압류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해서 세무서나 캠코가 이 압류 등기를 걸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그 등기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미리 좀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결정하며 결정 후 즉시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한 등기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판사가 이제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는데 그 판사가 작성한 그 결정문을 보면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압류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채권자가 신청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다 그런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이제 압류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 등기로 나타나는 모양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강제 경매 또는 이제 그 담보권자가 실행하는 임의 경매 두 가지가 있는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또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법원은 임의 경매에서도 강제 경매와 동일하게 압류 결정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실행하나 임의 경매에서는 경매 신청 권리인 근저당권 등이 선행하는 관계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서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그 의미가 각각 좀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인 경우에는 이 다른 담보권의 근거 없이 순수하게 집행권원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어, 경매이기 때문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임의 경매에서는 가령 저당권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저당권에 의해서 임의 경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는 그 해당 근거인 경매의 근거인 담보권 설정 등기가 먼저 선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똑같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이긴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경매 절차에서 어, 경매에 미치는 영향은 좀 차이가 큽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압류라는 표현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말합니다. 조세 체납 처분 절차에서의 발생하는 압류 등기와는 이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것도 뒤에 제가 따로 하나 챕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해당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매 절차에서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역할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소멸합니다. 소멸하고 낙찰대금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는 권리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 설정된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취득일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늦을 경우에는 동대항력도 소멸합니다. 이 내용은 앞전에 전 시간에 봤었던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말소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뒤에 설정된 등기와 특별법상의 대항력은 왜 말소가 될까? 말소나 소멸될까요? 요거는 앞에 이제 근저당권은 교환 가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좀 길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참 다행스럽게도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인 경우에는 법에 아주 명백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저촉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92조 1항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요런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동산에 어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와 있다면 그 이후에 그 등기 이후에 어떠한 권리를 여기서 권리라는 거는 등기상 권리일 수도 있고 또는 등기상 권리가 아닌 특별법상의 대항력일 수도 있습니다. 요 요런 경우에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대항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는 거는 이 앞에 1번에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소멸을 된다고 되어 있죠. 대항할 수 없다는 거는 이 등기가 소멸이 되면은 그 뒤에 설정된 권리 또는 그 뒤에 취득한 대항력도 같이 소멸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소멸된다면, 그러니까 죽는다면은 없어진다면 그 뒤에 들어온 등기나 그 뒤에 취득한 대항력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등기를 가지고서 하나 이제 설명을 해 놨는데요. 요거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등기부에 갑구만 제가 따왔는데요. 가령 김땡땡 씨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요게 경매 개시 결정이 됐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경매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되고 소유권 잔금이 납부가 되면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어, 이 해당되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상의 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로 저희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인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낙찰 후 대금이 납부가 되면 일단 첫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일어나게 되겠죠. 낙찰자가 요거는 이제 박이남 씨라는 분이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겁니다. 그래서 박이남 씨 앞으로
잔금 납부에 잔금을 완납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박이남 씨가 인수하지 않는 등기, 가장 대표적인 등기가 여기서는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겠습니다. 이 등기는 앞 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었죠?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소멸한다. 요 1번 문구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 배급 납부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에 따른 등기를 보면은 첫째,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키고요. 요게 이제 3번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멸. 요게 2번 등기가 되겠죠. 갑구 2번 등기가 요 절차에 의해서 낙찰에 따라 소멸이 된 등기 결과가 요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압류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는 집행보존 제도로서 상기 민사집행법 제92조 1항이 준용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291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가압류 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뭐 다만 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어,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단계에서는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압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 내용이 요 의미가 뭐냐면은 저희가 앞 페이지에서 어,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첫째,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면 매각 대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대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원칙이 이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죠. 요 그 두 가지 원칙이 가압류 등기에도 준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앞에 저희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또 다른 말로 이제 압류 등기, 압류가 되겠죠. 그 압류가 경매 절차에서 미쳤던 영향은 가압류 등기도 똑같이 미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압류 등기, 그러니까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와 가압류 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여기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처음 이 권리 분석을 배우실 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가압류 등기는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공부하시는데 편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민사집행법 제90, 291조입니다. 가압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 요게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에서의 가압류 등기 역할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가압류 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것도 앞에 봤었던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유사하죠. 거의 유사하죠. 요- 이 말인즉슨 말소 후 낙찰 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는 권리로 변경되며 아, 변경이 됩니다. 근데 단 여기에 인수되는 가압류 등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압류 등기 이후 설정된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가당기, 가처분, 판매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것도 압류 등기, 아,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똑같죠.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성립일이 가압류 등기보다 늦을 경우 동대항력도 소멸합니다. 이것도 앞에 봤던 거랑 거의 유사하죠. 네, 가압류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회수를 하려면 보란 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유압으로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란소송 전 또는 보란소송 진행 중에 하는 보존 처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그 경매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면서 요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경매 절차 개요 쪽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해 보시면은 그 가압류 제도의 필요성과 어떤 시기에 가압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선행 가압류 등기의 인수. 요게 이제 그 가압류가 그 앞에 설명드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이 그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선행 가압류 등기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매각대금 중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등기는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선행 가압류 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가압류 채권자를 배당 절차에서 배제하고 배당 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 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 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의 말소 촉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 제가 저기 그 뒤쪽에 좀 상당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이 내용이 그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낙찰자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뒤에 그 그래픽을 이용해 가지고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으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가압류에는 이러한 이슈가 다른 이슈가 있다는 거 정도만 일단 유념을 해 두시고 그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뒤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가압류 등기가 경매 절차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돼 나가고 소멸되는지, 생성되고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땡땡 씨가 소유한 어떤 부동산입니다. 여기에 채권자 또 다른 김땡땡 씨가 가압류를 했습니다. 결국은 요 소유자 김땡땡 씨한테 요 채권자 김땡땡 씨가 어떤 금전 채권을 받을 게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소유자가 이 채권자한테 그 돈을 갖다 변제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또 다른 채권자인 이갑수 씨가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소유자의 제1채권, 첫 번째 채권자는 김땡땡 씨고요. 두 번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갑수 씨가 또 한 명 새로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돼서 부동산이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요 부동산은 경매의 결과 박이남 씨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잔금을 완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이남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 페이지에서 앞에 사례에서 봤던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경매가 끝나서 대금이 납부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소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소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9페이지를 앞에 앞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가압류 등기죠. 경매 절차에서의 가압류 등기 역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가압류 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요 내용이 있죠. 요거에 따라서 요 가압류 등기도 요 가압류 등기가 이렇게 소멸되겠습니다. 대금 낙찰 후 대금이 완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압류 등기도 소멸이 됩니다. 결국은 앞 위에 있었던 가압류 등기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모두 낙찰의 결과 모두 소멸되는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처음 설명드렸던 낙찰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기 등장을 하고요. 등기 원칙을 보겠습니다. 낙찰에 따른 등기로서 첫째, 매수자, 낙찰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멸이 있습니다. 이게 요 3번 등기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 4번 등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의 소멸이 있습니다. 이게 요 2번 등기의 소멸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 앞에서 근저당권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를 배웠습니다. 요 세 가지 내용이 보면은 민사집행법에서 경매 절차에서 어떤 권리 분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세 개의 큰 줄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개의 등기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등기나 취득한 대항력이 소멸되고 그에 따라서 낙찰자는 이 모든 등기와 대항력이 소멸된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는 그런 경매의 일반 원칙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좀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해당 내용을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제91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가 요거는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선택 등인데 요거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항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략했고 2항을 보겠습니다.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첫 번째 배웠었던 근저당권 등기 내용입니다. 근저당권 등기가
매각되면 모두 소멸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 보겠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요 내용도 제가 앞에서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가압류 등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 번 누차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이 요 한 줄로 축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등기보다 늦게 설정된 이런 모든 등기는 소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항 제3항의 경우 사망의 경우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결국은 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저당권,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요런 등기는 임차인이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낙찰자가 이러한 등기는 말소시키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전세권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세권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전세권 등기를 해놓은 부동산의 경매가 신청이 되면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 가령 그러니까 물론 그 전세권이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이라는 거는 이런 등기보다 먼저 설정이 된 등기가 되겠죠.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되겠죠. 그런 전세권자는 첫째, 경매와 상관없이 나는 이 부동산 내 체결한 전세권 등기 만기까지 나는 그냥 있을란다. 계속 있을란다. 경매가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전세권은 매수자가 인수합니다. 또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가 최선 순위에 이런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보다 우선하는 먼저 설정된 전세권 등기를 가지고 있지만 나 이 부동산에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 모든 정내미가 다 떨어졌다. 살고 있는데 경매가 되고 그래서 나도 기분 나빠서 더 이상 이 부동산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전세권 등기가 이런 등기보다 앞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 전세 계약을 끝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전세권 등기도 말소가 됩니다. 해당 파트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항은 민사집행법에서는 저당권이라고 표현을 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근저당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근저당권이 여러 개이거나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소멸한다는 의미,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대여섯 개가 설정이 되었거나 또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이 됐더라도 경매가 되면은 그런 모든 근저당권은 소멸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사망, 대항할 수 없는 경우란 등기부의 등기 순서가 늦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보다 등기 일자가 늦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매각 대금이 완납되면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사항은 상기 사망 이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거고요. 단 매각 대금이 완납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등기부에 그대로 존속하되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를 하면 제3항의 소멸대상에 포함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민사집행법 제144조를 보겠습니다. 매각대금 지급 뒤 조치 해가지고 1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 사무관 등은 매각허가 결정에 등본을 붙여서 다음 각호의 등기를 축탁하여야 한다. 첫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제3호, 제94조 및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요 세 개의 등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굉장히 여러 개의 사례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사집행법 제160조를 보겠습니다. 배당 금액의 공탁.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2호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인 때 이것도 제가 뒤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누차 반복적으로 요 내용, 요 의미에 대해서 요 조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보면은 등기등기 144조에 축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축탁이라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좀 상당히 좀 낯설죠. 그 축탁 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란 일반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필요 서면을 지참 후 등기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말인즉슨 가령 부동산이 매각이 된다고 하면은 원래의 집주인과 원래의 집주인인 매도자 요 매도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새로 그 집을 산 매수자 요거를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요 두 사람이 같이 출석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도장도 지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경매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등기소 출석이 불가하죠. 이 상황에서 어느 매도자가 등기소에 출석해가지고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촉탁 등기라는 거는 어느 관공서, 법원이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는 법원이고요. 법원이 다른 관공서, 여기서 다른 관공서라는 건 등기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를 촉탁 등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등기 사례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을 어, 실제 심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